김호중 3년 전에 있었던 용역업체 직원과의 이 몸다툼 영상이 퍼지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내시곤 했는데요. 사실 김호중의 이 경찰 출석 이후 귀가하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때 김호중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경찰 측에서 정문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나는 정문으로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3, 4시간 이상 거의 5시간가량 버티기 싸움을 하다가 못내 집으로 귀가하면서 들이닥쳐 있던 기자들에게 결국 짧은 인터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도 참 말이 많았죠.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다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 어쨌든 죄송하다라면서 씩 웃는 모습이 당시에 포착이 됐습니다. 참 소름 돋는다라고 말을 했던 분들이 계실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십니까? 김호중 본인이 최근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소속사의 입장으로서 바탕이 된 바로 이 몸다툼 영상. 자, 이 두 모습을 보면요, 사실 김호중의 이면을 볼 수 있다라는 많은 분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알 수 없어요. 소속사 측에서는 오히려 김호중이 피해자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반대편 건물주와 계약을 했다라는 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사용한 당사자, 고소인이죠. 그 당사자는 아니다, 김호중과 소속사가 작정하고 건물을 탈취하려고 했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공방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호중은요, 음주운전 혐의만 빠졌을 뿐 여러 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제 7월 10일 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속사와 함께 이 몸다툼 영상 때에 관련된 사건도 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데, 자, 음주운전이 빠진 김호중의 7월 10일 재판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7월 10일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중은 홍거방으로 이동이 된 뒤에 여러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과연 김호중이 7월 10일 날 재판을 받았을 때 나온 결과에 과연 승복을 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당연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김호중 사태는요, 결국 많은 사회적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음주 단속을 거부하며 버티면 된다고, 야, 그러다가 김호중 꼴난다 라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담긴 칼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 중 사람을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가 다친 데가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과거 판례를 보면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이것은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주 진단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김호중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과 정반대로 달아나게 되었죠. 결국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김호중이 그날 사고를 낸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면 단순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고 피해 차량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지 않았겠냐라는 질문에 맞다, 만취 상태였다라고 가정할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도망만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 해도 벌금형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도 내고 도망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범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며 스스로 형량을 키운 꼴이지 않냐?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차문을 잠그고 버티는 행위를 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차량 유리창까지 깨고 차문을 열 수 있다. 그러니 음주운전 단속과 마주치면
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차를 세우려고 하면 그냥 측정에 응하는 것이 좋다. 괜히 떼쓰거나 거부하면 더 손해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허술한 국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김호중의 7월 10일 1심 판결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자, 이 와중에 사실 반복되는 음주 뺑소니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예측조차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회면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김호중이 소속사와 벌인 행위들은요, 대중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김호중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게 제일 우리가 어이가 없었던 대목이죠. 대중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1급 혐의 적용을 하여서 최대 50년 징역까지 준다고 합니다. 호주는 음주운전자의 신상과 차종, 차량 번호, 단속 시 알코올 농도까지 언론에 모조리 공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자의 영안실 봉사형을 통하여 운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고, 핀란드는 음주운전자의 한 달치 급여를 몰수하는 방법을 써 경제적 손실까지 안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이번에 인권이 어쩌네, 연예인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많은 비판을 받았네.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해외를 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그러웠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며, 그렇게 우리나라도 강력한 입법이 이루어졌을 때 제2의 김호중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김호중은요, 사회적으로서 많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손절의 시대에 제대로 대표 인사가 되고 말았죠. 인간의 어리석음 중 하나는 영원함을 믿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절이 굉장히 쉬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과 관련되면 더욱더 손절은 쉽다라고 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무리를 빚었던 가수 김호중에게 많은 업체들이 홈페이지에서 모델 사진을 내렸고, 편의점은 관련 상품 판매를 모조리 중단했으며, 많은 방송사에선 김호중에 대한 영상분을 삭제 조치까지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호중의 사태는요,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나오든지 벌금형이 나오든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하여 집중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김호중이 나오면서 결국 소속사는요,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최근 김호중의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과거 영상들이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소송을 하겠다. 도대체 소속사의 행보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의 소속사였었던 손호준 씨, 삼시세끼에 섭외된지도 몰랐다, 촬영하는지조차 몰랐다라는 피해 사실을 또 폭로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캐스팅 연락이요? 글쎄요, 섭외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다, 회사에 확인해줄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겠습니까? 최근 삼시세끼가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손호준 씨에게 섭외가 들어왔는지 촬영은 되는지도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존 멤버였던 손호준 씨가 빠지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보기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손호준과의 불참 관련해서는 꽤나 잡음이 일었다고 해요. 한 연예계 관계자는 삼시세끼 측이 손호준에게 미리 방송과 관련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속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사태로 인해 확인해줄 직원조차 한 명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손호준 씨도 어찌 보면 이번 김호중 사태에 의하여 상당한 피해를 본 연예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김호중이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왜냐? 최근 피해자와 또 극적인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너도 나도 복귀를 하는데 김호중 과연 뻔뻔한 컴백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중의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 이후에 과연 김호중이 컴백을 하게 될 수 있는 거냐?
지금 김호중의 논란을 두고요. 연예인들이 자숙하는 모습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복귀는 절대로 안 된다. 음악도는 작품으로 보답한다라는 말 좀 그만해라. 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김호중 역시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더는 매체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데 자신에 대한 대중들의 이 평가를 뚫고 김호중이 과연 복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한 80%에서 9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사실 김호중이 있는 이 구치소와 교도소에는요, 여러 연예인들이 오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눈에 들어왔던 건요, 한 연예인은 재소자의 신분으로 그 이상의 월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행실이 나중에 추문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는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정치와 재계에 일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중견 연예인은 오히려 강짜를 부리며 직원 위에서 군림했고 해당 배우는 주로 독방에 있었으며 들려오는 얘기가 걸핏하면 박주임, 김주임 하고 직원을 불러대면서 답답하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며 특히나 이 급식, 배식을 하는 담당자가 혼자 복도를 거닐거나 직원실을 가게 되면 커피 한잔하고 담배를 태우고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건달 월급급이 오면 직원들이 와서 인사하는 곳이 교도소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김호중이 있는 현재 홍거방 생활 과연 굉장히 힘들까요? 저는 힘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김호중이 본인이 건달 생활을 했다고 했고 밖에서 이런 큰 이슈가 됐으며 지금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왔던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도 권력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호중이 과거 이렇게 팬카페에게 전달했었던 또 편지가 있습니다. 이때 내용을 보니까 팬카페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이 안녕하십니까? 라면서 자신과 아리스의 보금자리였던 이 공간이 더 이상 편히 쉴 수 없는 공간이 된 것 같고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며 결국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는 이런 상황을 보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는 식구님들을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함께 떠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들은 만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김호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호중이 있는 구치소에 많은 영치금과 편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 역시 과거 이런 손편지를 적었을 정도의 팬들에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대접을 받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김호중이 이번 1심 판결 이후 복귀를 하려는 움직임은 예상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먼저 들었다시피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김호중 본인에 대한 앞으로의 징역 생활이 될지 아니면 출소하여 다시 복귀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이번 김호중 사태가 벌써 끝을 보이고 있다. 사실 김호중 사태가 최초로 벌어진 게 불과 2달 전임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의 진행과 검찰의 기소, 경찰의 처리 상황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갔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분들과 사법체계에서 자체에서도 김호중의 사태를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스불제라는 요즘 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줄임말을 스불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행한 일로 문제를 일으켜 스스로 파멸로 향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위험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 스불제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의 거짓말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소속사까지 폐업, 수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줄 알면서도 스스로 제어하지를 못하여 결국 문제를 만드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스불제라는 말, 김호중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은 적용하지 않은 김호중의 음주운전형이 국과수에서는 면허 취소 수치 2배로 판단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 결국 김호중의 변호사, 조난관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과 전관 예우를 통하여 검찰 측에서 운전 혐의를 배제한 게 아니냐. 아니다. 검찰 측에서 확실한 혐의 입증을 위하여 애매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데 6대4 정도로 살짝 검찰 측이 뭔가 의문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기에는 국과수에서 입증해낸 면허 수치 2배라는 판단에 이 검사 결과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김호중 측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서 이것을 실제 판례로 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 라는 국민분들의 의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나중에 사후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법체계에서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검찰 관계자 입장에서는 수사 검사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고 사건 처리를 했는데 정작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증거 자료를 위해 음주 수치를 도출했는데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경찰 측에서도 이번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많이 쏟아낸 걸 보면 검찰 측에서의 독단적인 결론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음주운전 혐의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김호중에 대한 명확한 사법체계의 정의 구현을 바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좀 더 팩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제2의 김호중 사태가 될 뻔했다. 가해자 조사 없이 보낸 경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무슨 사건이냐? 오늘 새벽 전주에서 고급 외제차가 경찰에 충돌하여 10대 여성 운전자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요, 음주에다가 과속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측에선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운전자를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자가 잠적했다면 일명 술타기 행위로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경찰 측에서 제대로 된 측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운전자를 집 근처에서 결국 잡아서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라고 해요. 만약 이 포르쉐 차량을 운전했던 가해자가 김호중처럼 잠적했다가 술을 마시고 만약 조사를 받았다면 보세요. 인터뷰에서도 경찰서 관계자가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음주 수치가 안 나왔다면 측정을 못했고 완전히 김호중 꼴이 생겨버릴 뻔했다. 이제는요, 술을 마시고 도망가는 이런 꼼수 행위를 가지고 김호중 꼴이다 라는 이야기가 뒤에 붙을 정도로 김호중 사태는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거대해져 있는 상태라고 바라보시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의 사례는 계속 빗발칩니다. 뺑소니 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40대 역시 음주운전 혐의에서 또 제외가 되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20대 여자친구인 여성 B씨를 각각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사고가 났을 때 여자친구인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경찰의 수사망에 의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핸드폰이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 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강조드리지만 김호중이 왜 계속하여 경찰 측에, 검찰 측에 자신의 핸드폰을 공개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음주 수치를 역시나 측정하기 어려웠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 측에서는요,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뭐냐,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좀 더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6대4로 검찰 측에서 김호중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이 정도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검찰 측에서는 확고한 징역 형량을 받기 위해서 특가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게 왜 결과가 중요하냐면 2시간 단속에 무려 57건이나 적발되는 음주운전 근절이요, 아직 멀고도 한참 멀었다라는 비판이 사회 지면에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사태가 만약 징역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징역을 가지 않고 교도소를 가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출소를 하게 되면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개탄스러워할 일이 어떻습니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호중 본인,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죠? 이제 독방을 나와서 혼거방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 김호중의 요 영상 있지 않습니까? 걔 땡땡아 돈 있으면 치봐라 이러면서 용역업체와 막 난투극을 벌였던 이 영상의 파문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번 영상을 통해서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한 성깔 하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깡패 출신의 도박에 음주운전에 어떻게 이럴까? 건달이 따로 없다. 인간 댐댐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돈 없는 사람이 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다. 생활고에 시달렸으면 좋겠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대표가 오죽하면 용역 앞에서 자기 가수의 입을 틀어막냐? 대단한 사람이다. 영화 하나가 인간을 너무 미화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김호중의 이 한 성깔 한다라는 건요, 팩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이 독방에 있다가 혼거방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재소자들과의 마찰 충돌이 없을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다른 건달들 앞에서도 눌리지 않고 자신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스타일인데 과연 충돌이 없을 수 있을까?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교도소에서 셀럽들, 유명인들이 사는 방법이 공개가 됐습니다. 팬들이 보내준 영치금을 나눠주며 범털 노릇을 하고 있다. 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재력 있는 유명인은요, 들어올 때부터 독방을 차지하고 직원실에 가서 휴식도 한다. 연예인 재소자 중에 진상, 비모범수도 많다. 건달들도 깍듯이 인사한다. 대접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서울구치소가 또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김호중 사태 때문이죠. 김호중이 있었던 구치소의 닭갈비, 불고기, 장조림 등 식단표가 공개되어서 문매를 맞았고 김호중이 독방에서 잠만 잘 잔다라는 얘기만 들려와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통해했습니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들면서 교도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연예인은 대기실도 거치지 않고 프리패스로 접견장으로 간다. 특혜라면 특혜다. 대기실 안에 누구도 이 정준영 씨가 같이 있을 거라고 예상 못했었다 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높은 인지도로 일반인들에게 주목받는 연예인들은요, 일반 재소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관심이 앞에 말씀드렸던 괴롭힘이 아니라 오히려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치소라는 것이 애초에 음습한 기운이라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통상 독방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교정 당국의 민낯을 목격한 전과자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든 누구든 일단 독방에 스타트를 하지만 밖에서 돈과 입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일반 재소자는 심신미약이 있어도 절대 독방에 넣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이라고 해도 같은 범죄자 처지인데 이게 몸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받겠다고 설치당한 사고가 크게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구치소에서도 인기인의 기질을 발휘하는 연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입장에서도 집단 생활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합니다. 연예인 입장에서 재소자들이 같은 사람으로 보일 리가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연예인에게 영치금을 좀 나눠달라라고 손빌리는 개털들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교도소에 간다고 다들 바닥만 보고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 아이돌 그룹 출신은요, 법원 포토라인에서도 똑같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재소자들과 굉장히 잘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배달 심부름도 자청하는 모 가수도 있었다라고 해요. 결국 어떻습니까? 전국 각지의 팬들이 보낸 영치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영치금 계좌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위세의 수원 지역의 폭력 조직인 이런 건달들도 가수에게 인사하거나 운동 시간마다 양옆을 경호해줬다라고 해요. 그 가수가 복도나 운동장을 지나가면 마치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이라도 펼쳐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요, 연예인은요 오히려 강짜를 부리며 직원 위에서 군림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김호중의 사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연예인들의 대다수는요, 돈이 있고 전국에서 영치금을 보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오히려 대접을 받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참 씁쓸한 기분을 들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7월 10일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자 온 국민들의 조롱을 받게 된 검찰이 되었을까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국가수의 발표라던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김호중이 결국 독방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 독방에서 벗어난 혼거방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자, 우선 이런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가 밉지 사람이 무슨 죄냐고요. 바로 김호중을 무지성으로 응원하는 소수 팬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주가음으로 즐겨 술 문화가 발전되었고 자동차 운전이 일상생활이 되며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습범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것은 약물 재범률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재범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글쎄요, 과연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가족이나 친한 지인을 잃은 피해자들에게는요, 음주운전자는 바로 범죄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음주운전 사태에 대하여 명명백백한 정의구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국가로서의 사법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편법과 꼼수. 꼼수와 편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꼼수가 한 단계 저급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꼼수란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게 되어 있다. 편법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결하고 손쉬운 방법을 일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꼼수,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칼럼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려왔던 김호중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편법과 꼼수가 통하여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변호사를 잘 만난 덕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이런 검찰 처분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조롱글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적 냉소와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김호중 사태를 두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 야, 남의 이야기에서 유튜브로 돈 많이 버니까 행복한가 봐요 소씨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호중과 별로 그런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회라는 건요, 생각보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죄했을 때 우리나라, 특히 해외보다 우리나라는요, 용서와 망각이 빠른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죄를 지었던 연예인들이 속속들이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김호중의 사태는요. 그런 참 가장 빠르고 쉬웠던 방법인 진심 어린 사죄와 인정이 뒤늦게까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7월 10일 날 첫 재판인데요. 김호중의 핸드폰 비밀번호 풀었다라는 이야기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에 대한 손절이 많은 방송가와 광고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김호중의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는 버젓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파 3사는 진작에 손절을 했는데 왜 넷플릭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OTT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서비스가 되고 있을까요? 사실 26일 넷플릭스를 확인해 보면요. 김호중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이 방송분이 버젓이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이렇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막 전국을 다니면서 뭔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약간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호중이 국내 지상파 3사를 포함해 대부분 방송사에서 삭제 조치된 것과는 상반됩니다. 넷플릭스가 여전히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대목이겠습니까? 하지만 KBS, MBC, SBS 우리나라 공중파 3사는 김호중의 출연분을 모조리 삭제했죠. 김호중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 국민 정서를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KBS가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는데 알다시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김호중의 첫 공판이요 7월 10일 날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1일이면 하루만 지나면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정지가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영구 정지로 뒤바뀌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김호중에 대한 손절은요 대한민국 전체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실 처음 걸렸을 때 소속사의 대표이자 친척형인 이광득 씨가 김호중은 절대로 음주를 하지 않았고 공황장애로 인해 사고 뒤처리를 하지 못했으며 대리자수를 사주한 것은 자신이었다 라고 거짓말을 또 했죠. 그래서 대중의 공분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좀 대신 자수해라. 자, 이런 위압적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속사 대표와 조직적인 범죄 은폐를 자행한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따끔한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김호중과 소속사 스스로가 만들어냈다.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호중의 독방 생활이 끝났다고 했죠. 자, 얼마 전에 올라섰던 TV조선의 단독 뉴스에서 김호중이 옥중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소속사 직원들에게는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팬들에게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복을 스스로 걷어찼다. 건강에 조심하셔라. 자신은 무더위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라며 옥중 생활의 고충을 토로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냐면 장난하냐. 지금 다른 재소자들은 전부 다 독방이 아니라 혼거방, 단체 생활을 하는 수감실에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 독방 생활을 하며 있는 무더위와 알다시피 옆에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독방 생활이 10번 구르고 봐도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올드스타라는 유튜브 채널에 김호중이 독방에서 혼거방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옮겨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독방을 가게 된 이유를 살펴본다면 왜 혼거방으로 결국 이동 조치가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김호중이 독방에 배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김호중 자체가 널리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스스로 다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법무부는 김호중을 독방에 수감하여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결국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김호중에게 독방으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독방 처음 갔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특혜다, 논란과 비판이 빗발쳤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이 구치소로 간 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된 시간 속에 결국 혼거방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자, 혼거방이 뭡니까, 여러분? 독거방의 반대말이죠. 구치소와 감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섞여 지내는 방을 혼거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람의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히는 좁디 좁은 감옥에 15명이나 들어가는 혼거방은 그 자체로만도 고역이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누가 됐던지 간에 징역 생활이 제일 괴롭다. 그냥 징역형으로 흔한 말로 깜빵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라는 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김호중이 결국 스스로 해를 끼치거나 다른 재소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이제는 좀 없어졌다라는 판단 하에 결국 옮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김호중은 현재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수감자의 복장을 하고서 미수결로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푸른 색깔의 교도소 복과는 다르게 이렇게 카키색 컬러의 구치소 복장을 입고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독방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혼거방으로 이동이 확정된 거죠. 자, 이 혼거방으로 이동을 할 때는요, 밥을 먹을 때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일과 생활, 또 저녁에 잠을 자러 갈 때도 다 같이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물론 독방도 함께 이동을 했겠지만 독방 병동이 따로 있을 경우 김호중이 혼자 다른 교도관들에 의해서 이동 조치가 되어서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많이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이제 다 같이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무려 15명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정원은요, 한 5명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치소와 교도소의 형태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죠. 7명이 들어가도 꽉 차는 곳에 15명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사실 김호중이 독방에서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다른 재소자들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이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빵장이라고 하죠. 이 방 안에 장이 있고 서열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빗보이게 되면요, 이렇게 멍석말이라고 해가지고 재소자들이 막 단체로 괴롭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시절에야 인권이 강화됐으니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요즘에는 거꾸로 수용자가 오히려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기사도 보일 정도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무법지대처럼 뭔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김호중이 건달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렇게 교도소 생활을 한 적은 생애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김호중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같이 단체 생활을 하며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확률은 너무나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북과수가 내린 판단을 왜 검찰 측에서 짬시킨 거냐? 분명히 김호중 면허 취소 2배 수준의 음주 상태가 책정이 됐음에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검찰 측에서 이미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가 없는 상태로 기소를 해버리게 된 사태가 되고